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식사 방법만 바꿨더니 LDL 콜레스테롤이 한 300 정도에서 123으로 이게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도 먹는 약으로도 이렇게 300에서 123으로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은데 단순히 이제 식사 방법만으로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 환자 치료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고지혈증 치료에 이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DL 수치가 뭐 기준치보다 조금 높으면은 점점 기준치를 내려가고 있거든요. 160을 기준치로 보다가 이제 130을 기준치로 보고요. 뭐 당뇨가 있으면은 이제 70 밑으로 떨어뜨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55 이하로 떨어뜨리라고 해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고지혈증 약 열심히 먹어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의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타틴 고지혈증 약에 좀 너무 맹신해가지고 약을 조금 지나치게 필요 없는 사람까지도 처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식이와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닥치고 약 먹어라. 예, 고지혈증 약 스타틴 먹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스타틴 약이 뭐 영양제다, 뭐 혈관을 좋아지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양제니까 먹어서 나쁠 게 없다. 부작용 하나도 없으니까 열심히 먹고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라. 뭐 이런 좀 이렇게 너무 좀 지나친 편향되어 있는 그 진료 방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 환자 케이스를 보시면은, 약 한 20대 중반 남자 환자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 뭐 이렇게 철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아직 뭐 이렇게 어리니까요. 이제 대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친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젊은, 아들이 벌써부터 고지혈증이 돼가지고 대학병원에서 고지혈증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서 앞으로의 살 날이 걱정이 되니까. 그리고 또 저와 같은 그 스타틴에 대한 우려를 하는 영상들을 좀 보고 걱정이 돼서 대학병원 갔다가 약을 먹고 있는 와중에 알게 돼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고지혈증이냐? 이제 좀 요거부터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이 뭐 한 400 가까이 됐었고 LDL도 뭐 300 가까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모 대학병원 이제 내분비내과를 아마 진료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성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해서 이제 이 젊은 환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은 친구가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높은 원인은 유전자 때문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거의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이제 뭐 환자를 많이 본 교수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젊은 사람이 높으면은 이제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도 이제 그런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환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으니까 고지혈증 약을 아토르바스타틴 40mg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장에서의 흡수 억제제잖아요. 에제티미브도 10mg 해가지고 거의 뭐 고지혈증 약 중에서 약 용량으로는 최대 용량으로 이제 처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 용량만 봐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받은 유전자 검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는 경우에도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특이하게 이제 고지혈증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이 환자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포 A5 여러 한 뭐 2, 30가지 되는 유전자 검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포 A5랑 아포 2 유전자가 E3, E4로 E4가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E4 유전자에는 이제 부모님한테 E3, E4 이렇게 하나 받았는데 가장 많이 있는 형태가 E3, E3예요. 그래서 E3, E3인 경우가 보통 흔하고,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좀 안전하고 좋은 유전자 타입인데,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E4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종형이라고 해가지고
동종형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포, 2포 두 가지가 있었다면 훨씬 더 안 좋은 유전자인데 이렇게 헤테로 타입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유전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해보면은 안 떨어지는 환자도 있는데 또 식이랑 운동을 하면은 아주 잘 정상화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 이제 고지혈증 약을 바로 처방을 그것도 최대 용량으로 처방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도 고지혈증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심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지혈증 가족력이 없다. 근데 뜬금없이 이 젊은 친구만 고지혈증이 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뭐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 별로 없는데 혼자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고지혈증 그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가족력이 있는 그 고지혈증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요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논리적인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이고 내장 지방이 많아서 먹는 거를 막 엉망으로 먹고 그래서 생기는 그런 문제인가 봤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엄청 키는 뭐 175 정도 되고 체중도 63으로 오히려 날씬해요. 마른 체형입니다. 예, 그리고 내장 지방도 아주 0.7kg로 적은 편이고요. 근육은 상당히 많은 편이고 체지방률도 11%로 아주 좀 양호하면서 오히려 이게 저체중 내지는 좀 마른 체형에 가까운 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씬한데 고지혈증이다? 요것도 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답을 내려야 되니까 잘 모르면 이제 유전자 탓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유전자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환자를 조금 인터뷰를 하면서 바로 보자마자 감이 딱 왔어요. 그래서 이게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아니라 저는 이 환자 역시 일시적인 고지혈증 내지는 이제 가짜 고지혈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지혈증이지 이 진짜 고지혈증은 아니었다.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왜 제가 이제 한 방에 딱 알았냐면요. 이 간단한 이 질문 하나만 던져봐도 어느 정도 크게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고지혈증 있으면 꼭 반드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를 물어봐요. 예, 시기를. 요즘에 특히 저탄고지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탄고지 해가지고 콜레스테롤 올라간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이 시기를 안 물어봐서 이제 방향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쪽 대학병원에서. 그래서 시기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환자는 최근 한 6개월간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을 한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 이것만 봐도 아, 이거는 일시적인 고지혈증이구나. 고지혈증이 아니라 시기에 의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거니까 시기를 바꿔주면은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컨셉을 그런 이제 치료 전략을 짜야지 되겠죠. 근데 시기는 안 바꾸고 고지혈증 약을 세게 처방해 버리면은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시기와 이 공복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고지혈증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잘 몰랐다가 나중에 안 개념이고 이게 뭐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고 제가 뭐 트레이닝을 받거나 의사고시 시험을 볼 때 이런 내용을 접해보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이제 음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20%밖에 안 되고 간에서 합성하는 것이 80%야. 그러니까 시기를 아예 좀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의사들이. 근데 요건 저는 이제 좀 틀린 말이라 틀린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이 조절이 고지혈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하기 전에 이런 식이요법부터 점검을 하고 식이요법부터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검사를 해도 그때도 높다면은 좀 이제 다른 원인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피 검사 간단하게 해가지고 LDL 수치 하나만 보고서 높으니까 약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좀 무책임한 그 진료 패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기에 따른 콜레스테롤 변화, 이게 뭐 먹는 게 20%밖에 영향을 안 주고 대부분 이제 간에서 알아서 합성을 한다고 하는데 80%를 간에서 합성을 하더라도 뭔가 재료가 있어야지 특히 아세틸 코에이 같은 재료가 있어야지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재료도 없는데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콜레스테롤을 흡수하고 콜레스테롤이 혈액에 올라가는 거는 20%밖에 안 되지만 다른 뭐 탄수화물이나 다른 포화지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료가 결국에는 이제 간에서 그 재료를 가지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먹지도 않았는데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뭐그 케이스를 보면은 그 과일 야채식을 한 1, 2년 정도 하신 분이 있어요. 거기에다 간헐적 단식까지 해서 수년간 한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총 콜레스테롤이 1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깡 말라 있는 상태였고 뭐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채식 하면서 뭐 과일 야채식을 해야 된다, 현미채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신 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거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을 살펴봐도 너무 말라 있어요. 예. 너무 지방도 너무 많이 빠지고 근육도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채식을 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떨어지고 몸이 상하고 근육이 너무 빠져가지고 이번에는 저탄고지를 했어요. 저탄고지. 그래서 저탄고지를 완전히 바꾸고 콜레스테롤이 총 콜레스테롤이 345가 됐었고요. 그리고 LDL이 235로 확 올라가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식단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극단적인 콜레스테롤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전혀 상관없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따라서 총 콜레스테롤이 130에서 이제 345로 이렇게 3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그런 고지혈증 치료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도 제가 치료한 방법이 시기를 바꿨어요. 그래서 거저 먹기, 거꾸로 저탄수화물 먹기로 바꾸고 나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225에 LDL은 145로 아주 최적의 건강 수치를 유지하는 그러한 이제 혈액 검사 결과 상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완전히 저지혈증, 고지혈증, 그리고 최적의 콜레스테롤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20대 중반 환자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제 피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기능약 진료를 하고 있지만 뭐 이렇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검사만 했고 기능약 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필요한 사람은 이제 기능의학적인 검사를 해가지고 해야겠지만 이 환자는 아직 젊기도 하고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기능의학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진 않았고요. 한다면은 이 환자는 원래 이제 유전자 검사, 고지혈증 관련 유전자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미 대학병원에서 다양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어서 어, 검사를 하지 않고 아주 기본적인 검사만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 보니까 총 콜레스테롤이 137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최소한 200은 돼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됐죠? 약을 너무 세게 써가지고요. 예, 그래서 콜레스테롤, 이게 스타틴, 아트로바스타틴 40ml, 에제티미브 10ml 들어가지고 뭐 거의 뭐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는 그런 몸 상태가 된 거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은 64로 괜찮은 편이었고 LDL은 또 64, 중성지방은 4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좋은 거라고 이제 일반 의사들은 볼 수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그 콜레스테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이게 좀 이제 심각하고 좀 끔찍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피검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영상도 찍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포비는 이제 혈전 만드는 LDL인데 괜찮았고요. 리포프로테인 A는 괜찮았고, 아포비는 이게 너무 이것까지 떨어질 정도로 수치가 낮으면은 진짜 약이 너무 세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몸이 상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덴 셀들 요것도 검사를 해봤더니 약을 워낙 세게 쓰니까 작은 콜레스테롤이 살짝 있긴 하는데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낮은데도 오히려 이제 작은 콜레스테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혈관 염증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환자한테 가장 먼저 처방한 것은 아무 처방도 안 하는 고지혈증 약을 중단하는 게 저의 1차 처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센 약을 먹고 있는데 일단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먹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검사 결과가 저렇게 나오고 나서 완전히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고지혈증 약 뭐 하루 이틀 안 먹는다고 뭐 인생 큰일 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이 안 돼가지고 콜티졸, DHA 이런 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욕도 저하가 되고 뭐 극심한 피로가 생기고 근육량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해도 이제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신경계 뇌기능 저하가 있어서 이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은 이제 우울증이나 이제 충동 저절 장애까지 정신과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이제 수면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 관련 부작용으로 이제 근육통이 있고 운동 후에 회복이 잘 안 되고 코큐텐이 떨어지면서 에너지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조금만 운동해도 지치고 그리고 근육통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20대 중반의 남자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운동하고 놀 시기인데 그거를 제대로 못 하겠죠. 그리고 공부도 학습에도 당연히 암기하는 데도 영향을 주고 이제 체력도 떨어지니까 인생이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용성 비타민 흡수 저하도 있을 수 있는데 비타민 D나 K2 흡수 문제도 있고 또 담즙 배출이 줄어들면서 흡수도 잘 안 되겠지만 간에서 잘 합성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이 계속 좀 떨어진 채로 이제 대상포지나 이런 바이러스, 이제 자가 면역 질환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고지혈증약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제가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약 부작용은 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고 왜 생기는지 알고 싶은 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이제 약 대신 알려준 식사 방법이 바로 거저 먹기, 거꾸로 저탄수화물 먹기를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공복 시간을 12시간 정도로 줄이라고 이제 간헐적 단식도 좀 오래 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제 저탄고지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탄고지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아까 유전적으로 이제 포화지방에 엄청 민감한 체질이기 때문에 아까 아포이 유전자 있었잖아요. 아포이 유전자가 E3 말고 E4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E4가 있으면은 콜레스테롤을 이제 간세포에서 이제 흡수해가지고 제거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릭 요거트나 버터 이런 거를 조금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특성에 따라서 뭐 포화지방이나 그릭 요거트도 먹는 것이지 무조건 버터가 좋고 무조건 그릭 요거트가 모든 사람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릭 요거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포화지방도 너무 많고 저는 카제인이 너무 농축돼서 장 속에 염증 반응까지 심하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는 소량만 가끔씩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아침마다 사놓고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거저먹기 식사 방법, 거저먹기 식사 방법 아주 거저먹기 그 식사 방법은 아주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요거니까요. 요거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아주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보세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에게는 거의 기본으로 설명하고 알려드리는 식사법인데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안 보신 분은 영상을 보고 보셨더라도 지금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은 한 번 더 보시고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시고 외우시고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혈액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아까 약을 먹고서 콜레스테롤이 13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211로 거의 최적의 수치까지 올라갔고요. HDL은 78로 더 올라갔네요. 그리고 LDL도 123으로 양호하고 중성지방도 48로 좋습니다. 요 비율이 중요하죠. 비율 요거 4배 넘어가면 안 되고 요거는 2배 넘어가면 안 되고 좀 더 엄격히 보면은 1.25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비율도 아주 좋습니다. 예, 좋고 오히려 이제 스몰된 셀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혈관을 파고들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작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아까 여기 3번 LDL이 1이라고 수치가 있었는데 거의 0에 가깝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콜레스테롤은 이런 식이요법을 하고 나서 더 좋아졌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전에 약을 먹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건강하고 완벽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가 끝난 거예요. 네. 굳이 뭐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이제 환자도 아니에요. 이제 스타틴을 먹었다면 원인 모를 불편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 평생 고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환자는 유전성, 그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시기에 따른 고지혈증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일시적인 고지혈증, 가짜 고지혈증인지 아닌지 확인을 꼭 해야지 실수를,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고지혈증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약을 바로 먹기보다는 한두 달 있다가 검사를 하고 다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탈수가 돼도 그래요. 탈수하고 긴 공복 시간, 18시간 이상 되면은 이게 지방을 분해하는 시기로 바뀌어서 그런지 콜레스테롤이 왕창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강검진 때 우리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이제 금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죽만 먹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탈수가 좀 오래되고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일시적인 가짜 고지혈증이 검사 결과에 반영이 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한번 의심을 해볼 수 있고 이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치 중에 하나가 소변 검사에서 케톤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케톤이 나왔는데 고지혈증이 평소와 다르게 높게 나왔다. 아, 그러면 이건 일시적인 고지혈증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재검사를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콜레스테롤 올라갈 수 있고요. 특히 단기적인 식이요법이나 이제 체중 변화가 있는 경우에 특히 극단적인 저탄고지, 카니보, 이렇게 고기만 먹고 사는 그런 식단, 그 다음에 급격한 체중 감량기에는 이제 지방 분해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일시적인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이제 단식 모방 다이어트라고 해서 5일 동안 거의 한 800kcal 이하로 먹어가지고 하는 그 식이요법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콜레스테롤이 왕창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급성 간염 염증, 즉 감기나 몸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콜레스테롤이 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이제 다시 재검을 해보는 게 좋겠고요. 또 일시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층일 때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그런 식이요법이나 이런 걸로 하고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층이 일시적으로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호 작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5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갑자기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일시적인 고지혈증인지 아닌지 먼저 꼭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댓글에 뭐 제 영상에다 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뭐 총 콜레스테롤 얼마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물어보는데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이유가 그 수치 말고 다양한 그런 염증 관련 수치들도 확인을 해야지 되고 그 사람의 체형이라든가 식이습관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장내 세균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염증 관련 지표들을 확인을 해야지 답변할 수 있지 딸랑 그 콜레스테롤 수치만 몇 개 보고서 답변을 절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리고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진료처럼 느껴지는 질문은
진료실에서 받을 수 있는 답변을 댓글로 물어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도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짐작이 돼도. 하지만 정확한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지 거기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 가지고 자꾸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답을 안 해드려요. 이 영상에도 내 수치가 얼마인데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 안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영상은 고지혈증 약의 비밀 알고 나면 분통 터집니다. 이 영상이 제 채널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약을 내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더 고민하게 되고 또 기능의학 의사와 상담을 해서 그것을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단 한 명이라도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진료실에서 제가 이렇게 환자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구해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